그림같이 지름이 2A. 자, 지름이라고 하셨으니 중심부터 표현하자. 중심 못 찍어주시고. 그러면은 반지름은 A겠죠. 반지름 길이 A 가져오시고. 자, 그리고 나서 또 읽어보니까 호 AB 위에다가 AC랑 CD가 똑같아요. 자, 길이가 같다면 표현해볼까? 얘네들 일단 길이가 똑같은데 둘 다 A-1이다. 방금 말한 반지름보다 이제 1만큼 작구나. 이렇게 길이를 똑같이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친구는 이제 길이가 8이구나. 요런 정보들을 모두 다 활용하여 마지막에 요거를 구하라고 했는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일단 공식을 외워서 바로 변형을 좀 해줄 수 있겠죠. 그래서 일단 내가 구해야 되는 게 A-A 분의 1이다. 요거 하나만 구하면 되겠다. 라고 이제 정리는 먼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저 도형 문제에서 일단 뭐부터 할 것이냐? 원의 중심이 있고요. 원 위에 점들이 있으니까 당연히 우리는 반지름을 한번 이어가야겠죠. 반지름을 두 개를 더 이었어요. OC랑 OD 이어봤는데 그러면 여기 밑에 있는 것도 반지름이니까 얘네 셋은 당연히 길이가 반지름 A로 똑같고요. 그리고 나서 그 위에도 보니까 요 위에 두 개도 똑같다 했지. 자, 그럼 우리가 이미 보고 있는 OAC 삼각형과 ODC 삼각형은 무슨 관계가 되죠? 이미 합동이죠. 길이가 다 똑같잖아. SSS 합동을 미리 이루고 있다 확인할 수 있고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이러한 호조선을 좀 그려본다면은 AD를 그려본다라면은 이등변 삼각형 CAD에서 요거는 각의 이등분선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렇게 꼭지각을 이등분하는 선이 내려가시는 거니까 그대로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그대로 수직이등분을 좀 표현해 줍시다. 이렇게 수직이등분되는 상황을 좀 볼 수 있다. 자, 그래서 일단 직각을 표현하는 게 중요해요. 여기 교점을 H라고 했을 때 이렇게 직각을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본다. 자, 그래서 직각들이 모두 생기셨는데 그럼 우리가 보고 있는 이 OA, 여기 H라고 할까? 교점을 H 삼각형과 그리고 이제 좀 크게 보는 거지, 크게. 크게 봤을 때 좀 더 크게 봐. BA하고 BAD 삼각형도 직각이죠. 여기도 원주가 90도를 찍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그 닮은 B는 패드 찍었어? 패드 찍었어. 그 닮은 B는 1대2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 1대2냐? 여기 이미 수직 이등분 찍어놨잖아. 여기 이미 1대2가 성립되고 있으니까 나머지 변의 길이에도 1대2겠죠. 여길 8이라고 왜 줬겠니? 절반 잘라서 가져가라고 줬지. 자, 그래서 얘는 길이가 4다. 이렇게 바로 표현할 수 있었고요. 자, 그럼 그 위에 있는 거 요거 CH, 요 길이가 A-4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는 요 AH 있죠. 요 AH 선분을 가지고 있는 직각 삼각형 두 개에서 피타고라스 정리해볼 거야. 첫 번째. 그래서 AH 제곱은요,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삼각형 AHC에서 먼저 보자. 그 위에 있는 삼각형에서 피타고라스 정리를 했을 때는 자, 빗변이 A-1이고 밑변은 따로 기록을 해놨죠. 여기 밑변 A-4 제곱이다. 이렇게 빼주면 되겠죠. 빗변의 제곱에다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삼각형, 그 밑에 있는 삼각형이죠. 똑같이 AH의 제곱을 표현해 볼 건데 자, 이번에는 삼각형 AH5에서 들어갑니다. AH5에서 피타고라스 정리식 가져오면은 자, 빗변이 반지름 A가 되겠죠. 빗변의 제곱에다가 그럼 여기 몇이었더라? 아까 기록을 해놨죠. 요만큼은 4였으니까 4의 제곱을 그대로 빼서 가지고 오시면 되겠다. 자, 그래서 피타고라스 정리 두 번 했으니까 뭐 지금 똑같은 AH 제곱 아니겠어요? 요 우변에 있는 식도 똑같겠다 해서 이렇게 연립을 해주는 거죠. 자, 연립해서 내려와 준다면은 정리 한번 해봅시다. 이 친구 같은 경우는 그냥 A제곱이 소거가 되겠고 6A 그리고 나서 1에다가 16 빼니까 마이너스 15가 되시겠죠. 얘를 넘기자. 요거 정리한 식이 요거랑 똑같으니까 자, 방정식 만들어주면 A제곱 빼기 16은 6A-15라고 볼 수 있겠다. 이제 A값 나오겠죠. A제곱 마이너스 6A 더하기 1은 0이다 해서 다 넘겨놨어요. 여기까지. 괜찮아? 원리는 크게 어렵지 않아. 뭐 닮음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피타고라스 정리했고요. 이 상태에서 이제 우리가 원하는 게 저 A-A분의 1이니까 A 한번 나눠주고 정리하면 끝납니다. A 그리고 마이너스 1이죠. 넘어가면은 마이너스 1 유지하시고 A분의 1 그것은 그냥 상수 6이었다.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나서 이제 대입해주면 끝납니다. 자, 최종 정답 앞에다 뒤에다 6 대입해 주시면은 정답은 6의 세제곱 더하기 3 곱하기 6이 됩니다. 216에다가 18 더해 주시면은 234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혹시라도 이제 문제에서 A를 구하라고 할 수도 있잖아. 그죠? 반지름 A를 구하라고 할 수도 있어. 왜? 이렇게 이거 괜히 걸어놨겠어? 이것도 보고 가셔야지. 반지름이 4보다 크다라는 걸 왜 줬냐면은 우리가 여기서 근해 공식을 써봤을 때 A를 어떻게 꺼낼 수 있냐? 3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그 다음에 9 더하기 1이 될 텐데 여기서 당연히 우리는 이걸 플러스로 가져가야 됩니다. 이게 마이너스는 길이가 안 될 테니까. 자, 그래서 A 값을 구하라고 한다면 3 더하기 루트 10을 제출할 수도 있다. 여기까지 좀 확인하겠습니다. 이 문제 기억나지? 이거 맞붙이는 이제 있었다. 좀 복습한다는 생각으로 좀 보시고. 자, 정답 그래서 4번 골라주면 되고요. 자, 오른쪽 넘어갑시다.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좀 처음 봅니다. 쉽지 않아 보여. 그림부터가 일단 좀 빡세거든요. 자, 중간에 있는 정보 일단 확인하고 그림으로 넘어갈게요. 뭐 쭉 읽어보는 거야. 이제 1, 5원, 52, 53 정의를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넓이와 길이에 대한 정보가 각각 하나씩 들어와 있는데 읽어보면요. 첫 번째가 저 색칠된 사각형의 넓이가 34다. 그리고 넓이 34 받으셨고 이 두 변의 길이 합이 6루트이다. 요거 두 개를 좀 점검을 하셔야겠지. 첫 번째, 사각형 A5253B 얘의 넓이가 34다. 자, 두 번째, 5원C라는 선분과 그 옆에 있는 5원D라는 선분을 더해 주면에 6루트2가 나온다. 이거 두 개를 어떻게든 자식으로 섞어서 그래서 내가 구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은 세 원의 넓이합입니다. 넓이합을 좀 구하러 갔을 텐데 이제 그림 보고 얘기할게요. 자, 여기 원이 3개가 있죠. 큰 거, 그 다음에 여기 중간 거, 그 다음에 작은 거에서 3개가 있는데 일단 좀 얘부터 볼게. 색칠된 영역이 지금 사각형인데 당연히 저거는 이제 뭐 어떤 사각형도 아니잖아. 좀 못생긴 사다리꼴도 아닌 사각형이니까 그걸 그대로 구하는 게 아니라 간접적으로 5원AB라는 삼각형에다가 안에 있죠. 안에 있는 직각삼각형 5원, 5253이라는 직각삼각형을 빼서 구해야겠다라는 생각은 당연히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친구부터 어떻게 구할 거냐? 자, 큰 삼각형 5원 AB에다가 안에 있는 작은 삼각형 누구? 5원, 5253을 구해서 서로 빼줄 것이다. 자, 식 한번 잡아볼게요. 이 친구부터 데리고 옵니다. 자, 5원 AB는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야. 똑같잖아. 그럼 반지는 모르니까 일단 A라고 잡아. 문자 하나 쓰는 거지. 그럼 너도 A 해라. 똑같으니까. 그러면 첫 번째로 보는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A제곱이 당연히 성립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있는 얘도 한번 구해봐야겠죠. 5원, 5253 삼각형은 어떻게 구할 거냐? 자, 길이를 잘 보셔야 돼. 여기 중간 삼각형의 반지름 있죠? 이 친구들 일단 문자로 잡자. 모르니까 B. 얘도 잡자. 여기. 작은 원의 반지름 있지? 얘 같은 경우는 C라고 잡자. 자, 그러면은 내가 지금 구해야 되는 길이 있죠? 밑변과 높이의 길이는 여기는 뭐가 됩니까? A 빼기 B가 되고 여기는 뭐가 되죠? A 빼기 C가 되겠죠. 그러면은 이 삼각형의 넓이는 어떻게 표현할 것이냐? 2분의 1 곱하기 밑변 A 빼기 B 곱하기 높이 A 빼기 C라고 곱해줄 수 있다. 뭐 크게 어렵지 않아요? 일단 반지름 3개 잡는 건 당연하고. 자, 그래서 이 친구도 한번 정리해서 오른쪽 넘겨보자. 2분의 1로 묶고 그 안에서 A제곱은 소거가 되겠죠. 자, A제곱 소거하면서 가볼게요. 가보자. AB 그 다음에 BC는 마이너스로 그 다음에 AC 또 플러스로 이렇게 넘어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정리는 다 했거든요. 얘가 34래요. 34라고 하셨으니 양변에 2를 곱해서 정리를 해두면은 AB-BC 더하기 AC 이 값이 68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줄 수 있습니다. 괜찮아? 자, 그럼 그 다음 조건도 해석을 해야죠. 5원C랑 5원D 더해서 6루트이다. 요거 뭐 바로 가야지. 요거는 반지름을 2개씩 뺀 거지. A 빼기 2B와 A 빼기 2C가 되겠죠. 얘가 5원C가 A 빼기 2B가 되고 얘는 A-2C가 되겠죠. 밑에서. 둘이 더해주면 6루트이다. 마찬가지로 정리가 되겠지. 자, 얘도 정리해서 끌고 옵시다. 양변에 2로 나눠주는 순간 A-B-C라는 요 식의 값이 3루트2가 되신다. 자,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를 좀 정리를 해놨어요. 요 A 빼기 B 빼기 C와 요 AB 빼기 BC 더하기 AC죠. 자, 그리고 나서 우리 최종 목표 다시 한번 확인해보자. 우리의 최종 목표는 이 원 3개의 넓이의 합의를 했거든요. 그럼 내가 구하고자 하는 게 뭐냐?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이게 바로 반지름의 제곱이죠. 넓이니까. 그래서 요거를
묶어서 파이로 곱한 거. 요거를 좀 구하고 싶다 이거 아니야. 원의 넓이니까. 그지? 야, 그러면 이제 너무 뻔하다. 다 나왔어, 이제. 조각들이 딱 맞아 떨어지잖아. A 빼기 B 빼기 C랑 얘랑 곱셈 공식으로 보면 제가 나올 수 있다 이거지. 자, 이거 바로 거듭 제곱해서 내려가 볼게. 이 친구 바로 제곱해줍니다. 이 친구 제곱해주는 순간. 자, 외웠던 거 그대로 하는 거야. 부호 주의하시고. 앞에 친구들 일단 다 전부 다 제곱해서 꺼내버려. A제곱, B제곱, C제곱 전부 다 꺼내주고. 뒤에 있는 친구 한번 가볼까? 일단 외운 그대로 플러스 2라고 써. 플러스 2라고 쓰고, 그 안에는 두 개씩 곱한 걸 데리고 오는 겁니다. 두 개씩 곱한 거를 데리고 오시면은 앞에서부터 마이너스 AB, 그 다음에 플러스 BC, 그 다음에 마이너스 AC를 갖고 와야 됩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이 값은 방금 있는 3루트 2를 제곱한 거니까 2, 9, 18, 18이 되시겠죠. 그래, 너는 18이구나. 18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요거 잘 보세요. 요거 잘 보세요. 이거 어떻게 봐야 돼? 부호를 어떻게 봐야겠어? 반대로 봐야겠지. 좀 주의하셔야겠지. 잠깐 부호 다시 한번 확인해 줄게. A 빼기 B 빼기 C니까 둘이 곱해서 넘어왔잖아. 자, 그럼 여기를 마이너스 68로 가져옵니다. 근데 어쨌든 내가 구하고 싶은 거는 얘란 말이지. 얘를 구하고 싶단 말이죠. 아니, 그러면 내가 얘만 넘기고 넘기면 되잖아. 그래서 얘는 넘어가 주면은 앞에는 18이었죠. 3루트의 제곱이니까. 18 더하기가 되겠죠. 다시 마마풀 되면서 2 곱하기 68 따라와서 정답은 얘가 136이니까 136에다 18 더해서 154를 갖다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그림에 비해서 이용되는 공식은 딱 하나밖에 없죠. 간단하죠. 그림에 비해서 이용되는 공식은 얘 하나밖에 없잖아. 네, 딱 보면 이제 부호 가지고 눈썰미 맞춰줄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한번 작성하고 정답까지 가져가 봅시다. 자, 이렇게 해서 2번 문제였고요. 넘어갑시다. 아, 이 친구도 반갑죠? 예, 1단원에 있었습니다. 1등급 문제 때. 다시 한번 복습 겸 풀어볼게요. 자, 그림 보시면은 원래 직육면체가 하나 있었는데, 근데 현재는 처음이겠다, 그죠? 처음 푸는 거니까 좀 칙을 꼼꼼하게 쓰시고. 저 왼쪽에 있는 직육면체 입체 도형을 반으로 잘라서요. 대각선을 썰어서 두 번째 도형과 오른쪽 도형으로 쪼개놨습니다. 이 각각의 도형의 모서리의 길이와 겉넓이의 합을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그 식에 맞춰주면 되는데 한번 가볼게요. 자, 요 L1 가보자. 모서리 길이 합이다. L1 한번 들어갑니다. L1. 여기에 있는 거 다 더하겠죠? 아, 근데 가로, 세로 길이 모르니까 뭐 이번에도 A, B, C 문자대로 설정을 해줍니다. 자, 들어가 볼게요. 일단은 몇 개씩 있나 세야 되는 가로, 세로 길이가? 원래 여기서는 가로, 세로 길이가 4개씩 있거든요. 근데 이게 하나씩 떼서 밖으로 보냈어요. 그럼 이제 남은 거 몇 개씩 있겠냐? 3개씩 있겠죠. A도, B도, C도 3개 남았겠죠. 이 두 번째 그림에서는. 자, 그러면 이제 얘네들이 빠져나왔으니까 3개고, 요 대각선들이 새로 생겼으니까 더해줘야겠지. 저 대각선에 물론 식을 나중에 쓸 수 있지만, 지금 그냥 알파벳으로만 가져오자. 요 대각선의 AF와 또 누구냐? 대각선 AC와 또 누구냐? 대각선 FC를 데리고 오시면은, 네, 이렇게 그냥 표현하시면 됩니다. 편하게. 자, 그 다음에 L2도 한번 표현해 볼게요. 요 마지막 그림. 여기서 모서리 길이 합도 동일하게 갈 건데, 자, 이번에는 A, B, C가 몇 개씩 있냐? 딱 보니까 하나씩 밖에 없죠. 자, 그러면 A 더하기 B 더하기 C를 앞에다 먼저 쓰시고, 얘네들은 똑같이 갖고 있겠죠. 뭐 그대로 똑같이 표현합니다. AF 더하기 AC 더하기 FC는 똑같이 들고 있는 거잖아. 자, 그래서 L1, L2를 한번 써봤어. 그래서 그 정보가 뭐였죠? 서로 빼면 28이래. 서로 빼면 28이다. 한번 표기해볼까? 자, 위에다 아래 뺄게요. 위식에다가 아래식을 빼는 순간, 그렇지. 내가 몰랐던 대각선들이 싹 다 사라집니다. 자, 그리고 나서 위식에다 아래식 빼면은 A, B, C가 2개씩 내려오시겠죠. 아, 요게 28이었구나. 그래, 양변이 2로 나눠서 정리해두는 식이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14였구나. 요거를 일단 정리를 해둘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1단계였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겉넓이 표현을 할게요. 자, 이번에는 겉넓이 합을 구해야 되거든요. S1부터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S1 겉넓이. 뭐가 나왔나 한번 볼게요. 그림 다시. 아, 원래는
이 밑면이라고 부르죠. 이 밑면. 밑면 두 개, 앞면 두 개, 옆면 두 개가 정상적으로 있었는데 잘라나간 거 보이는 밑면과 앞면과 옆면을 절반씩 다 잘라서 내보냈단 말이야. 그럼 이제 남은 건 어떻게 계산할 거냐? 2분의 3. 그러니까 두 개씩 있었는데 2분의 1만큼 나갔죠. 그래서 2분의 3으로 바로 쓸 거고. 자, 한번 가봅시다. 네, 앞에 있는 거는 AC가 되겠죠. 그리고 BC가 되겠고 AB가 되겠죠. 이것들을 그냥 전부 다 앞, 윗, 옆면의 넓이로 가져올 수 있습니다. 2분의 3 바로 가져와도 이해 괜찮겠어? 한번 풀어봤던 거잖아, 그지? 절반씩 떼서 밖으로 보냈으니까. 자, 그러면 이제 얘네들만요? 아니죠. 새로 생긴 애가 누구야? 요 널찍한 삼각형, 요거. 삼각형 AFC를 모르는데요. 일단 여기에 그럼 써놔. 구해야 되면 나중에 C를 통해서 구할 수는 있는데 일단 이렇게 좀 써둡시다. 자, 그럼 S2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자, 이번에는 오른쪽에 있는 놈 갑니다. 아, 그렇지. 여기 원래 2분의 4만큼 있었는데 2분의 1만큼 뺐으니까 여기 2분의 1 써주면 되겠죠, 바로. A, B, B, C, C, A. 밑, 앞, 옆면의 넓이를 절반씩 떼왔고, 물론 얘도 저기 뒤쪽에 안 보이는 데에 삼각형 AFC 똑같이 갖고 있겠죠. 자, 그래서 이번에도 일단은 출제자가 알려준 대로 S1 빼기 S2를 합니다. 그렇지. 내가 몰랐던 삼각형 AFC가 소거가 되겠고, 내려오는 식은 AB 더하기 BC 더하기 CA만 깔끔하게 내려오시겠다. 그래서 이게 몇이었냐? 60일이었습니다. 60일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요거랑 요거를 또 정리를 해놨어요. 야, 이제 이거 뻔하다 이거지. 아마도 나한테 구하라고 하는 게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이겠죠. 자, 그럼 이제 그 대상 한번 봅시다. 내가 지금 구해야 되는 게, 그렇지, 이 대각선들의 길이의 제곱의 합을 구하라 했죠. 그러면은 내가 이렇게 다 설정해놨잖아요. 이렇게, 그죠? 저보다 설정해놨잖아. AC제곱은 뭐가 됩니까? AC의 제곱은 피타고라스 정렬 바로 쓰세요. A제곱 더하기 C제곱이 되겠죠. 너는 뭐니? A랑 C로 피타고라스 할 테니까 쟤는 A제곱 더하기 C제곱이 되시겠고, 그 마지막은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되시겠죠. 제가 이거 방금 썼잖아. B제곱 더하기 C제곱이 되시겠죠. 자, 그래서 모든 대각선들의 길이의 제곱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그냥 나한테 구하라고 하는 게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이라 이 말이지. 자, 바로 갑니다. 바로 갑니다. 이 친구 제곱해서 좀 연결해주면 되겠지.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제곱에다가 뒤에 있는 친구 2배 빼시면은 내가 구하고자 하는 거 나옵니다. 자, 계산 바로 들어갈게요. 앞에가 196이고요. 196에다 61에 2배 122를 뺍시다. 121을 빼주신다면 남는 거는 74만큼이 남으시겠다. 근데 내가 구해야 되는 건 그거의 2배니까 정답은 148을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는 괜찮죠? 풀어본 기억이 아직 있다. 자, 이렇게 해서 대각선 길이 한번 구해봤고요. 변형 하나는 크게 안 바꾸죠. 이제 숫자 정도만 바꿀 테니까 공식 하나만 외워두시면 된다. 이 문제는 뭐 알겠지만 이제 공식 풀이가 어려운 게 아니잖아. 이거 표현하는 걸 망설이는 친구들이 많아서 못 풀었던 문제야. 가만 보자. 우리가 AF랑 AC랑 FC를 어떻게 구하지? 그러니까 안 구해도 되는 문제잖아. 그죠? 끝까지 가보면 안 구해도 되는 문제야. 이것도 삼각형 AFC가 일단 눈에 보이긴 하는데 결국 답 내는데 전혀 중요하지 않았다 이거죠. 그래서 일단 이렇게 좀 간단하게 표현하고 식을 작성하면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유형이었습니다. 자, 3번이었고 이제 넘어갑시다. 여기 뒤로 이제 처음 보는 친구들이 좀 많을 거야. 마플에서도 없었던 친구들이 있으니까 좀 꼼꼼하게 보시고. 자, 직각삼각형 그림 한번 받고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직각삼각형 하나 있는데요. 저기 꼭지 C에서 내린 CH의 길이는 1이라고 제시 받으셨고요. 한번 표기하고 들어갈까요? 자, 그림 위에 CH1이라고 표기하자. 길이를 표시하세요. 눈에 보이도록. 너 1이구나. 아니 근데 넓이는 왜 줬지? 밑변과 높이 보라고 줬죠. 넓이가 3분의 3에는 요 수직관계에 있는 AB가 3분의 8이라는 거 아닙니까? 바로바로 해석해야겠죠. 밑변 높이. AB가 3분의 8이구나. 그리고 말이죠. BH를 일단 X를 두셨어. 그럼 이 X 가지고 뭔가 하겠죠. 요 X 가지고 뭔가 해야 되는데 저 X를 구해서 저 3차에 대입하라는 문제인가? 아마도 아니겠죠. 너무 노가다성이 커. 그러면은 일단 표기를 하자. 너가 X면은 얘는 뭐냐? 3분의 8 빼기 X죠.
일단 길이는 이렇게 표현할게. 그리고 나서 이제 중학교 2학년 때로 또 돌아가 보자. 자, 중학교 2학년 때 이 그림 보면은 세 가지 공식 닮은비 외웠어야 되거든요. 바로 떠오르죠? 바로 떠올라야 돼. 이거 한번 바로 써볼게. 안 떠오르시는 분들은 쓰셔야 돼, 문제 옆에다가. 고등학교 때도 정말 많이 나옵니다. AC를 제곱을 했어요. 그럼 그 친구는 누구랑 똑같냐? AH와 AB의 곱이랑 똑같다. 닮은비 공식으로 외워놨습니다. 그치, 현재야? 물 마시고 와. 물 마시고 와. 3번 드릴게요. 바람도 세고.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야. BC의 제곱도 BC의 제곱은 BH에다가 AB를 곱한 것과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저기서 보이는 높이 있죠? CH의 제곱은 좌우의 곱과 똑같습니다. AH 곱하기 BH. 이거는 당연히 머릿속에서 닮은비 공식으로 암기가 돼 있어야 돼. 비례식 쓰고 나서 나오는 결론들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일단 세 가지 공식이 머릿속에 떠오르긴 할 텐데 당연히 이 중에서 누구를 이용하겠어요? 당연히. 내가 길이를 알고 있는 걸 이용하겠지. 당연히 누구야? CH죠. 나 이거 1이라고 치면 알고 있고요. 넌 누구냐? 표기 했는데요. 3분의 8 빼기 X. 그렇지. 자, 그럼 얘는 뭐야? 얘는 그냥 X죠. 자, 끝났어. 요거 한번 정리해 볼게요. 3번 공식을 통해서 우리는 이런 식으로 얻을 수 있고요. 정리를 한번 할까요? 3으로 곱해서. 그러면은 3x제곱 마이너스 8x 더하기 3은 0입니다. x를 물론 근의 공식을 쓰면 구할 수는 있는데 잠깐만 일단 이걸 킵을 해두고 여기에다 0이라고 좀 강조해 볼게. 저 3차식 계산하는데 이 0을 어떻게 이용하면 좋을까? 0 곱하기 뭐는 몇이죠? 0이죠. 그럼 이걸 이용한다는 게 무슨 말일까? 저 3차식을 얘로 뭐 해보란 소리야? 나눠보란 소리죠. 못 곱하기 0은 0일 테니까, 그지? 결국 나머지 한번 보면 되잖아. 자, 갑니다. 직접 나눌 셈이죠? 또 오랜만에 아주 직접 나눌 셈.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잠 깨겠어? 찬바람 쐬고 와야 되는데. 졸린다 싶으면 다시 나가? 나눠볼게요. 자, x 아니겠니? x 쓰고 3x 세제곱 마이너스 8x제곱 더하기 3x였습니다. 위에다 아래 뺄게요. 자, 그럼 남는 거 목표대로 최고차항 소거하시고 3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7이지요. 그럼 플러스 1이겠지요. 그래서 이 플러스 1 또 써주고 내려서 빼줍니다. 3x제곱 마이너스 8x 더하기 3을 갖다가 빼는 순간 나머지 나오는데요. 그 나머지는 9x 더하기 4였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내가 지금 뭐 한 거냐면은 주어진 식을 인수분해하고 정리를 하면은 이 주어진 식은 2식 곱하기 x 더하기 1 더하기 나머지 9x 더하기 4인데 같은 식이잖아, 같은 식. 근데 얘가 몇이야? 0이지. 그치? 그럼 뭐가 나옵니까? 이걸 곱하기 0인데, 그죠? 0은 안 봐요. 0은 0이니까 얘만 계산하시면 되겠다. 얘가 바로 쟤랑 똑같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x값을 구해서 9배를 해주시면 되겠네요. 근의 공식 써서 이제 x 좀 꺼내볼게요. x가 이제 뭐 하는 애냐? 근의 공식 한번 써봅시다. x는 짝수공식으로 가볼까? 3분의 4 필마 4, 16에다가 9 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게 몇이니? 7이요. 플러스일까 마이너스일까? 플러스일까 마이너스일까? 우리가 플러스로 많이 보죠? 플러스로 자주 보잖아, 그치? 다른 문제에서. 왜? 마이너스가 음수일 땐 그래야 되니까, 그치? 근데 지금 보니까 이거 마이너스도 괜찮은 것 같은데 이거 루트 7 4보다 작아요, 커요? 작아요. 그러면은 근의 공식을 써봤는데 둘 다 양수면은 어디 뭐 조건이 없었나? 라고 문제를 다시 봐야죠. x가 1보다 작아야 된다는 말이 분명히 있었구나. 그러면은 뭐가 될까요?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렇습니다. 마이너스가 됩니다.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았었구나. 잘 보셔야 돼, 이거. 잘 보셔야 돼. 자, 그래서 x가 1보다 작으니까 요거 3분의 4 빼기 루트 7로 갑니다.
거기에 9배를 하고 9를 더해주면 정답인데요. 따라서 정답은 가볼까요? 저기 9배 해주면은 12 마이너스 3루트 7인데 그것다가 4도 하시면은 16 마이너스 3루트 7이 정답이었습니다. 그래서 밑에서 확인하시면은 정답은 4번이 되겠죠. 여기까지. 닮은비 공식을 복습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문제였어. 요거 진짜 무시하면 안 돼. 수능 당일에도 이거 이용하는 문제 나올 수도 있어. 수학원 배워보신 분들은 알잖아. 삼각비를 이용한 도형 문제들이 자주 나오는데 거기서도 요게 기출에 다 있었습니다. 자, 그럼 복습하시고 바로 안 떠오르시면 꼭 적어두시고. 자, 4번이었습니다. 넘어갈게요. 다음. 이제 곱셈공식 이 정도 하고, 자, 지금부터는 머리에 부스팅 걸으셔야 돼요. 나머지 정리 추론 들어갑니다. 고생 많이 했죠, 2단원 때. 자, 오랜만에 또 이제 어려운 문항 푸니까, 그런 몇 가지를 떠올라야겠지. 얘가 차수는 몇 차였더라. 어디 보자. 최고차항 개수랑 상수항은 몇이었지? 이런 것들이 있죠. 직접 따져보는 거. 좀 꼼꼼히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5번입니다. 2024년 6월 28번 사전 문항이었고요. 첫 번째 정보 한번 봅시다. 첫 번째 줄. 그래 나한테 뭘 줬냐 한번 확인해 보니까 뭐야 차수밖에 안 줬네. 되게 불친절하죠. 차수만 주면 어쩌라는 거야. 최고차항 개수가 없긴 한데 일단 그래 차수라도 좀 받으시고 식으로 나눈다는 말이 나오면은 생각이란 걸 하기 전에 항등식을 작성해라. A는 BQ 플러스 R 작성하고 생각하자. fx, gx 그 식은 저걸로 나눠. 누군지 모르겠는데 일단 써. 일단 항등식을 쓰는 거야. 이걸로 나눌게요. 그래서 몫이 뭐니? 저 2차식이죠. 들고 오시고. 나머지는 뭐야? fx 일단 몰라도 들고 와. 나머지라고 했으니까 맨 뒤에다 붙여놓는 거지 뭐. 이게 나머지입니다. 맨 끝에 있는 거. 오케이. 자, 됐어. 내가 유일하게 알고 있는 정보는요. 얘랑 얘가 2차, 1차란 거니까 얘네 둘이 곱하면 이제 좌변이 몇 차라는 정보밖에 몰라? 3차라는 정보. 그거 하나 알고 있다 이거지. 여기서 출발해서 어떻게 차수가 3차라는 것 말고는 몰라요. 전혀 모르는데. 그거 한번 들고 가볼게요. 자, 그럼 우변도 3차지 않을까? 구조를 봅니다. 몫이 2차네. 몫이 2차면은 3차가 되셔야 하면 이게 몇 차여야겠어? 1차일 수밖에 없겠죠. 둘이 곱해서 들어가셔야 되니까. 괜찮아? 자, 그럼 얘를 1차로 만들려면은 2차식 fx라고 했으니까요. fx가 어느 정도 잡히는 거야. fx 빼기 2x 제곱을 갖다가 1차식으로 볼 수밖에 없는데 그 1차식을 아무것도 모르니까 ax 플러스 b라고 일단 둬봐. 1차식이니까. 그러면은 fx의 최고차항의 개수가 2였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이항을 하면은. 옳거니 fx가 이렇게 잡히는구나. fx 모양을 잡아줬습니다. 최고차항 개수가 2인 건 또 덤으로 얻었네요. 그러니까 괜찮아? 자, 그 다음에 나머지 되게 중요하죠. 나머지 차수 따져야 됩니다. 다시 넘어와 보세요. 지금 나누는 식이 몇 차? 1차. 그러면 나머지는 몇 차? 0차일 수밖에 없죠. 0차 이하니까 너는 상수항 0차다. 얘가 0차구나. 0차 상수니까 그냥 얘를 R이라고 하죠. 대문자 R. 문자 아무거나 써도 되는데 fx 더하기 xgx를 갖다가 이번에는 상수항이라며 그냥 문자를 하나만 갖다 쓰세요. 상수. 뭔지 모르겠는데 상수. 자, 그러면 fx가 이렇게 있고 한 번씩 불러와 볼까? 이거 그대로 가져오면 되잖아. 그죠? 요 식 한번 적당히 작성해 볼게. 2x제곱 더하기 ax 플러스 b에다가 뭘 더해요? 뭘 더하냐면은 1차식 gx에 x를 곱한 걸 더하는데요. 근데 gx도 아직은 모르죠? 모르니까 일단은 문자를 잠깐만 두고 mx 더하기 n이라고. 근데 그 결론이 상수항 0차가 나온다는 걸 알고 있어. 그럼 좌변을 보세요. 얘가 상수항이 되려면은 얘랑 얘가 어떻게 돼야 합니까? 없어져야 되지. 그래야 0차 상수항이지. gx가 바로 나오는구나.
요 앞에 있는 요 친구랑 요 친구를 날라가게끔 하려면은 gx라는 1차식이 마이너스 2x 플러스 마이너스 a 플러스 a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마이너스 a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야 빼서 없어질 거 아니야. 그래야 빼서 2x제곱도 없어지고 ax도 없어질 테니까 그 상수항이 b였구나까지 얻을 수 있는 거지. 요 상수항 나머지가 방금 내가 잡은 문자 b였다라는 사실도 알게 되는 거죠. gx도 잡았고요. gx는 다음과 같이 잡았습니다.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ax였습니다. 따라왔어요? 자, 이제 정리를 좀 해볼게. 요 fxgx를 다시 한번 작성을 해볼게. fx는 2x제곱 더하기 ax 플러스 b였고 gx는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a였고 우변으로 넘어갑니다. 자, fx 빼기 2x제곱을 방금 ax 플러스 b라고 가정했기 때문에 ax 플러스 b 가져오시고 그 옆에 얘는 그대로 가져오시고 그 다음에 맨 뒤에가 그냥 플러스 b였죠. 그냥 플러스 b를 들고 옵니다. 자,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거는 무슨 식? 항등식이죠. 그러면 지금부터는 봐봐, 처음이랑 비교해봐. 아니, 처음에 뭐 얘도 모르고 쟤도 모르니까 개수 비교법이 됐어 안 됐어? 전혀 안 됐다 이거지. 근데 지금은 어때? 지금은 개수 비교법이 되겠어 안 되겠어? 당연히 되죠. 항들이 모두 보니까, 그죠? 가만히 봅니다. 이제 가만히 봅니다. 보통은 최고치 항계수랑 상수항에서 큰 힌트가 나오는데요. 여기 대장이 ax제곱이죠. ax 세제곱 나오겠죠. 대장 3차항이. 그러면은 요거랑 똑같겠죠. 마이너스 4x 세제곱. 옳거니 a가 바로 나옵니다. a는 마이너스 4인 걸 바로 알 수 있어요. 최고치 항계수. 2에다가 마이너스 2 곱하면은 마이너스 4일 테니까. 오케이. 자, a가 마이너스 4인 건 바로 구했어요. 그럼 a 자리에 그냥 마사를 갖다 대입해. 자, 내려 써줄게. 천천히. 자, 내려 써준다, 이제. 2x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4x 플러스 b. 이제 b밖에 없을까 보면은, 마이너스 2x 더하기 4는 마이너스 4x 더하기 b. 그 다음에 그대로 다 가져오세요. 여기까지 가져오세요. 그래서 나는 이제 b를 알고 싶은데요. b를 알고 싶은데요. 가만히 식을 보세요. 또 좌변 우변. 물론 전개해서 비교할 수도 있지만 뭔가 대입을 할 수 있는 게 없을까? 대입할 수 있는 게 있어 없어? 누가 있어? x에 몇을 대입해야겠어? 아니 좌변을 봐. 방금 밑줄 친 데를 보세요. x에 2를 대입해야겠죠. x에다 2 대입해서 마무리합시다. x에다 2 대입하시는 순간 얘가 0 떨어지죠. 따라서 좌변이 0이 되고요. 너는 몇이니? b 빼기 8. 너는 몇이니? 4에다가 6 빼면 마이너스, 얘가 1이죠. 곱하기 1 더하기 b였습니다. 그렇다면 2b 빼기 8이 0이니까 b가 4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옳거니, 자, b도 구했고 완성이 됐습니다. 완성된 식은 b 자리에 이제 4를 채워드릴게요. 이렇게 완성이 됩니다. fx가 나왔으니 f-1을 완성을 합시다. fx가 완성이 됐습니다. fx는 2x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4였습니다. 요게 바로 fx였네요. 다 구했네요. 마지막에 이제 마이너스 1였다가 대입하시면 앞에서부터 갑니다. 8에다가 정답 메뉴에다 쓸게요. f-2는 8, 그 다음에 더하기 8, 그 다음에 더하기 4. 그래서 정답이 20이 나오겠다.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많이 어렵죠? 많이 어렵습니다. 자, 1단원에서 배웠던 나머지 정리와 항등식 다시 복습하는데 아주 좋은 문제였고요. 그러니까 시작할 땐 되게 막막하긴 했어. 뭐 fxgx가 차수 말고는 없었는데 실제로 이제 어디서부터 따져봤냐면은 차수를 따진다는 거죠. 차수. 둘이 곱해서 3차였으니까 어디 보자. 몫이 2차구나. 그럼 옆에 있는 게 1차였겠구나. 이렇게 좀 따져볼 수 있다는 거고. 그러면 이제 여기를 1차로 보는 순간 나머지는 당연히 0차로 볼 수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1차 논리와 0차 논리를 쭉 가서 gx, fx를 모두 구할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변형한다면 뭐 서술형으로 fx와 gx를 서술하시오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럼 이렇게 쓰고 얘도 뭐 써줄 수 있다는 거지. 전부 다 나왔으니까. gx는 마이너스 2x 더하기 4x였죠. 자, 이런 식으로 5번 문제 한번 풀어봤습니다.